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경선 참여를 촉구하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도 서서히 자신이 지지하는 대권 주자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선 출마를 촉구하며 당내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직접 50-60명 의원에게 지지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한 총리의 출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힘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면 보수성이 짙은 김문수 전 장관과 경제 전문성을 갖춘 한덕수 총리 양자 구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박수영 의원입니다. 김문수의 우파들이 투표하러 나와야 되고 한덕수는 경제 전문가라서 중도지향이잖아요. 중도지향의 경제 중심, 이게 우리 모토인데 이거 두 개가 결합이 돼야만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선에서 두 분이 만나서 이기는 사람한테 가고 한 분이 양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선 중진 김도읍 의원도 한 총리의 경선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와 통상이 핵심 이슈인 상황에서 전문성과 국민 설득력을 갖춘 인물의 등판이 의미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 의원입니다. 통상 전쟁 중에 전문가로서 국가 경영도 해봤고 저런 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경선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외에도 김대식 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조경태, 정성국, 정연욱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오늘 부산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공개 지지에 나선 가운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 속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부산 지역 의원들의 선택이 향후 여당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를 만나 도와달라는 말을 했고 비공표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67차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한 강혜경 씨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의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2020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박 시장이 명태균 씨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다며 비공표를 포함해 박형준 시장 건만 67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명 씨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강 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내란 청산 특별법 제정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내란 세력을 타협 없이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 새로운 평등공화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75년 서울역에서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50년 만에 가족과 극적인 재회를 이뤘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부산 중부경찰서에 한 남성이 들어오자 한박 웃음을 띤 여성이 한 걸음에 달려가 꼭 안아줍니다. 부산에 사는 53살 강모 씨가 50년 전 잃어버린 한 살 위 누나 강경화 씨를 다시 만난 순간입니다. 강 씨는 3살이던 1975년 아버지와 함께 전남 목포에서 서울을 찾았다가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그만 아버지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강 씨 어머니는 아들을 찾기 위해 TV방송에 출연해 호소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들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9년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엄마의 애끓는 심정이 아들에게 닿은 건지 강 씨는 지난 2월 부산 중부경찰서에 가족을 찾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자신의 본명과 생일은 물론 헤어질 당시 상황조차 기억하지 못하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한 여성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정보를 단서로 가족관계를 조사한 끝에 서울에 사는 누나 경화 씨를 찾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부산에 달려온 경화 씨는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나 경화 씨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 엄마. 내가 이런데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건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50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를 지켜보던 주변이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지역 올해 1분기 화재 피해가 대규모 화재가 잇따른 탓에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2025년 1분기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분기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0명으로 25%, 재산 피해는 48억 7천만 원으로 227%나 늘었으며 이는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2월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등 대규모 화재로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소방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심에서 신호대기 중인 배달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배달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저녁 8시 10분쯤 부산 진구 부암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한 배달원이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 인근에서 검거했으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린 2차 전지 관련주인 금양이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양이 어제 거래소 상장 페이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장 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 측의 재무 개선 계획을 살펴본 뒤 상장 페이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전격 철회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6.3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